9개월 만에 30% 아래로, 그러니까 20%대 뭐가 나온 겁니다. 지금요. 요 내용은요.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해서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 오늘 좀 나왔는데요. 이거 한국갤럽조사인데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선 이쪽 이게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쭉 이렇게 매주 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조사가 안 된 기는 좀 이게 띄어놨는데요. 보통 지지율이 30% 초반을 쭉 유지했어요. 쭉 지속됩니다. 31% 지었지만. 근데 이번 주 조사, 2월 첫 주 조사거든요. 29%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지지율 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 안의 지지율은 통계적으로는 같은 값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절대값 자체가 30% 밑으로 빠진 게 9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29%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느 한 지역을 보는데요. 대구 경북 이른바 TK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곳이죠. 여기에서 지지율을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죠. 48, 긍정평가 45. 한 주 전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오히려 부정평가보다 낮아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만 보면 그래요. 다음은요. 연령 중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히 지지했던 60대 연령층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잘못하고 있다가 54, 잘하고 있다가 42. 역시 몇 주 전과 비교하면은 줄어든 긍정평가가 줄어든 겁니다. 역전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뭐랄까요. 부정평가가 많이 늘고 반대로 긍정평가. 이걸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는 30% 밑으로 내려간 상황. 이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짧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그건 국민의 평가에 여러 가지 양태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김인영 부대변인. 예. 이거 좀 국내임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과 총선의 결과는 굉장히 좀 밀접하다는 게 통상적인 인식인데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부담이 좀 커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제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과 다름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저런 낮은 지지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사실 저는 경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정평가 응답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들이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를 기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물가,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물가들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반영된 거고 거기다가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엄한 회초리를 저에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장보러 한번 갔다 오면은 약간 화가 난다. 네. 국민들이 그러신 겁니까? 네, 그럼?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경제가 지금 만만치 않죠. 힘든다고 말씀하시면 많은데 그런 게 이게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신데 일단 지지율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자들과 좀 만나서 가벼운 어떤 시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대담을 가질 거 했는데 지금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죠?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7일 신년 대담 방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중계는 아니고요. 4일에 녹화를 해서 방영을 7일 지금 KBS 단독 신년 대담 요 방안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래요. 대통령과 진행자가 1대1로 대담을 하는 요 형식이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 민생 내용 그리고 최근에 논란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논란 이런 것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요 날짜, 요 방식이 유력하다. 거의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다 대답을 하더군요. 이 관련된 대답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유감 표명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실까요?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의원. 대담이 뭔가 중요한 기점이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정치권 지금 시각이에요. 뭔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 대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충분히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시면은 저는 지지율 반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2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저녁에 방영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나오죠. 예, 저녁에 방영을 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실지를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을 하시는 게 그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행위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내가 참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행위죠.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접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게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진솔한 의사소통으로 많이 호응을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기자들에게 또 김치찌개도 직접 끓여서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고 그런 어떤 진솔함을 보여주시고 국민 여론에 대한 응답성을 보여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진솔한 모습을 아주 강하고 진하게 보여준다면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최병천 전 부원장께. 네. 자, 대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네, 대통령 대담을 좀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나왔던 대통령 지지율 하락 관련돼서 좀 짧게 보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럼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럼. 네, 앞에서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TK에서 부정적 여론이 48이 나오고 긍정적 여론이 45가 나왔어요. 그리고 60대에서 부정적 여론이 54가 나오고 긍정적 여론이 62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거의 유일한 수치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TK 지지층과 60대 이상의 지지층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 마라. 한동훈 밀어줘야지 왜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괴롭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꾸지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나온 어떤 그걸로 봐야 되고 보통 한 32, 3 정도가 나오다가 29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이제 60대와 TK에 있는 인구 비례를 하면 대략 한 2, 3%포인트가 빠진 거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보기엔 해석을 하고 이거는 즉각적으로 총선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45%가 나오든 99%가 나오든 대구 경북 의석수는 그냥 25석이에요. 어차피 의석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 자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일시적인 윤한 갈등의 여파로 봐야 된다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과라는 게 정치적으로 좋은 사과가 있고 나쁜 사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사과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더 폭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과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를 해서 지지율이 폭망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예요. 그때 10월 24일 날 태블릿 PC가 그때 공개돼가지고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날이죠. JTBC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미안하고 수습을 하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송하면 뭐가 죄송한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육하 원칙 그런 게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과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시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가지고 약간 뭐 국민들을 뭐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역효과가 난다.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의 일반 반응은 예. 몰카 공작이라는 거였어요. 어. 이 디올백 이 명품 백을 수수한 거는 예. 이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만에 하나 그런 비슷한 류의 사과를 하면 아. 민주당 입장에는 땡큐 베리머치다. 아.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인정할 건 허심탄회하게 다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실 생각을 해야지 지지율도 오르는 거지 사과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면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과처럼 오.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유념했으면 합니다. 일단 녹화 자체는 4일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7일 저녁에 지금 방송이 될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쪽이 유력하다니까요. 그런데요. 근데 그날이요. 이게 지금 그 대담의 방송은 7일 저녁으로 좀 보이는데 그날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를 또 참석을 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받겠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텐데 그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국정 등등 여러 가지 일도 꺼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공교롭네요.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같은 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아, 이것도 과연 어떤 내용들이 각각 나올까? 아마 그날은 언론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요. 요걸 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요 팩트 체크 하나만 해드리면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는 1월 25일 오전에 이게 일정이 공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이 먼저 잡혔을 거고. 아, 먼저 잡혔고? 예. 그래서 뭐 당에서 이것을 일부러 같은 날짜 잡은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벌써 뭐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일단 설명을 추가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게 미리 잡혔고 지금 대단 날짜는 그 이후에 약간 조율을 통해서 잡힌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설 연휴 전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날은 조국 전 장관 선거가 있어요. 아마 그게 뉴스를 도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날 보통 잡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할 것 같다. 그러면 7일, 8일, 그다음에 연휴, 굉장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무튼 어떤 입장들이 나올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살짝 해프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입장도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맨 아래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한국 한센인 복지협회 여기 보면 김인권 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 편지를 보냈어요. 아, 이거 십자가로 인해 상처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뜻하지 않게 근데 오해 풀리고 행복한 설 맞이했으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각층에 보낸 선물이 준비돼서 이게 선물이 보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포장 박스 그림에 십자가 그림도 있고요. 어떤 뭐 여성분이 등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더구나 기도문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계에서 뭐 아멘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계각층에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계에도 이게 갔다는 거죠. 아,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물론 이게 한센인 분들이 그 주변에 이제 그림을 그린 걸 그걸 활용해서 박스를 만드는데 뜻하지 않게 이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 그래서 어제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막 불교계를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잘 설명을 좀 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 선물을 큰 스님께 보내는 중에 저희들이 좀 많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저희들이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예, 빨리 오셔서 이렇게 해명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사려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드렸고. 자, 소장님, 이게 해프닝처럼 됐는데 사실 또 아쉬운 점도 있네요. 좀 꼼꼼히 더 챙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실수고 해프닝은 맞는데요. 다행입니다.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십자가가 아니고 뭐 바이든 날리면처럼 저건 십자가 아니고 뭐 X입니다. 그리고 뭐 종교 통합을 위해서 한 의도입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하면 엄청나게 어제 뭐 즉각적으로 바로 사과를 했고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바로 나왔죠. 그렇죠. 일파만파인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2022년 12월인가 농민들 대상으로 또 선물 줄 때는 견과류인데 해외에서 수입한 걸 또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 능력이라든지 실무진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까지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프닝이고 실수이지만 이게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당자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 발생하는 이유, 혹시 문화인 것인지, 혹시 능력이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어떤 책임관의 문제인 것인지를 예. 꼼꼼히 따져봐서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예. 안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해프닝처럼 비쳤고 또 즉각적으로 사과 조치했고요. 또 불교계에서도 아유 그러군요. 뭐 오해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약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세인 단체에서도 아유 뜻하지 않게 저희들 때문에 저희 뭐 그림 이런 거 보낸 것 때문에 오해됐는데 뭐 죄송하고 미안하다. 약간 이런 입장까지 낸 상황으로 뭐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좀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습니다.